안녕하세요. 경원 인천 한방병원 원장 송윤경입니다. 최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살 빼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몸은 소아와 성인, 연령대에 따라서 생리적인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에도 소아 비만과 성인 비만, 또 성인 비만인 경우에도 남성의 복부 비만과 여성의 일반적인 비만, 산후 비만, 폐경기 비만, 각각 특징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아 비만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비만은 우리나라 소아과학회 자료에 의하면 1979년 자료와 2002년의 비만율, 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자아이들의 경우 2%에서 20% 정도까지 약 10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2%에서 약 12% 정도, 6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아비만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아비만의 원인으로서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성 비만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유전적인 원인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은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 소아성인병, 즉 소아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계 쪽의 질병과도 관련성이 있고, 또 외모를 중시하는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인성의 발달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장을 해야 하는 한참 성장기 때 비만하게 되면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조건으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성인 비만으로 연결이 되는 지름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내장형 비만인 그 성인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만은 이미 소아기 때 형성된 비만 인자를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 숫자가 많이 증가된 경우에 성인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비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부모님의 어떤 생활 습관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모두 정상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을 때 비만에 대한 가능성은 약 9% 정도, 그리고 한쪽 부모님이 비만일 때 아이들이 비만할 가능성은 약 41%인데 반해서 양쪽 부모님이 모두 비만일 경우에는 73% 비만해질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유전적인 소인 이외에도 생활 습관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유전적인 인자와 더불어서 생활 습관이 중요한 비만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서는 표준 체중을 계산한 다음에 표준 체중의 20% 이상 초과했을 경우 비만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신장 150cm를 기준으로 해서 150 이하일 경우에는 신장 마이너스 100, 150cm 이상일 경우 신장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를 하셔서 표준 체중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20% 이상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비만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체지방률이나 BMI 지수 혹은 영양 상태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 예방을 위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으면서 비만을 치료해야 할까 보다는 어떤 것을 먹지 않을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들에는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칼로리가 높은 아이스크림이나 인스턴트 음식, 피자나 햄버거 등의 어떤 고칼로리의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음식들 위주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어머님들이 잘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 식단을 작성을 하실 때는 첫 번째,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반찬보다는 밥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빵이나 라면이나 국수 등 혹은 단순당인 설탕을 즐겨 먹는 것 등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 고체 형태의 지방이나 그 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지방들을 줄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거기서 부족한 칼로리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꼭 필요한 음식들로 알려져 있는데, 즉 두부나 달걀이나 우유, 그리고 양념이 되어 있지 않은 살코기 등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녹황색 채소나 제철 과일 등을 즐겨 먹는 것도 중요한 식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음식에는 이러한 밀가루 등이 있고요. 또 그 단 음식들, 단순당을 함유하고 있는 설탕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좋지 않은 지방에는 팜유라고 하는 기름이 들어가 있는 라면이나 과자나 그 커피의 프림 같은 종류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마가린이나 쇼트닝 혹은 튀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름 등이 있습니다. 칼로리 섭취를 손쉽게 줄이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이나 후라이드 치킨 같은 것들보다는 순살코기나 껍질을 벗긴 닭고기를 먹이시는 것이 좋고요. 아이스크림보다는 탈지분유나 요구르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자나 도넛 종류보다는 떡이나 크래커 종류를 먹는 것이 차라리 낫고요. 프렌치 후라이보다는 찐 감자를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일도 통조림의 형태보다는 신선한 생과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식생활을 골고루 균형 있게 식단을 짜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혹은 재미가 없어서 못한다 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운동요법은 어떤 그 정제된 형태의 타이트한 그런 운동보다는 즐겨하는 그런 운동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인 그냥 걷기나 산책 혹은 뛰기나 줄넘기와 같은 운동들 혹은 자전거 타기나 수영이나 등산, 에어로빅 등이 실제 지방의 연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일주일에 3번 내지는 5번, 한 번 할 때 최소한 30분 이상의 그런 운동으로 운동을 해서 약간 땀이 등에 촉촉하게 배일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 본 운동을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과 운동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최근 과도한 학습량과 학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어떤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 혹은 욕구 불만 등이 잘못된 식습관과 폭식 등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부모님과의 대화 혹은 사랑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그 관심으로서 잘 해결을 해주시게 되면 아이들이 잘못된 식습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도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집안에서 일상생활에서 관리되지 않는 그러한 비만인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을 텐데,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교정을 해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대사를 촉진시키고 또 불필요한 병리적인 대사산물을 제거해 주도록 도와주는 한약물 치료와 국소 부위 지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침치료, 그 이외에도 기기를 이용한 치료 방법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소아 비만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등 치료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소아기는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체중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모두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모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그런 방법을 습관으로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소아 비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파도TV 인터넷 게시판이나 저희 병원 홈페이지를 찾아서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